대충 합시다. 대충. 어차피 불쌍한 거 있어. 자, 행렬. 행이 뭐야? 행 교줄. 오케이? 가로줄. 그래서 너 어디 갈 거야, 대학교? 너 대학 어디 갈 거야? 아니, 너 갈 때 정해져 있어. 군대. 군대 가면 뭐해? 뭐해? 어디요? 군대 가면 뭐하냐고 줄 서잖아. 네. 그치? 뭐 몇열 중대 막 이런 거 판단 말이야.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행과 열이야 사실상. 몇 행 몇 열 그게 다 이제 줄을 의미하는 거야. 열은 뭐겠습니까? 그렇지, 세로줄. 이렇게 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어. 뭐 A, 뭐 B, C, D 이런 식으로. 이게 행렬의 기본 포메이션 중에 하나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C라는 아이를 나타내고 싶어. 그러면 몇 번째 줄에 있어 가로에서는? 가로 몇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이지. 그리고 세로 몇 번째 줄이야?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 C는? 2행 1열에 있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저기 하나하나 A, B, C, D 하나하나의 문자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성분이라고 얘기를 해. 성분으로.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돼야 돼요. 그냥.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기에 써져 있는 수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성분 이래버리면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가로 치고 뭐 2행 1열 이렇게 해버리면 2행 1열의 성분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야? C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거야. 뭐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냥 기본 개념들이니까 뭘 얘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준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냐면 행렬 중에서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m행 행의 개수 n열의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했지. 그럼 얘는 몇 행 몇 열이야? 2행 2열이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 쓴 거야? 2 곱하기 2행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여기가 m하고 n이랑 같아졌지. 그럼 우리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정사각형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거는 m하고 n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얘는 정사각형렬일까 아닐까? 얘는 정사각형렬이 맞겠죠.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렬들을 의미하는 용어들을 다 배웠다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보자면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얘랑 같을까 다를까? 같을까 다를까? 왜 다를까? 성분이 다르니까. 아무리 비슷하더라도 각각의 성분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구조가 먼저 같아요. 얘가 몇 행 몇 열? 2행이에요. 얘는 구조 같죠? 여기서는 패스. 그러면은 두 번째 거기서 말하는 성분이 다 같아요. 거기는 위치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야. 여기 0이잖아요.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2행, 아니 1행 2열에 있는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얘는 0이면 여기 뭐가 있어줘야 돼? 0이 있어줘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같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구조가 같고 성분이 같아야 돼. 물론 그 성분의 위치까지도 같아줘야 된다는 얘기고. 됐죠? 여기까지는 단순 기본 개념들이고 이제 행렬은 연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연산으로 들어갔어. 자, A, B를 곱했어. 그럼 이거 BA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맞죠?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되는 거냐면 실수 내에서, 수책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절대 하지 않아도 돼. 뭐 교환법칙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교환법칙이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곱했을 때의 교환법칙이 행렬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곱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냥 바꿔볼게. 1, 뭐 0, 아니다. 뭐 1, 0, 2, 1 이렇게 있었고 하나가 뭐 2, 0, 0, 1 이렇게 있었던 거고. 네, 얘들 곱할 거야. 그럼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얘는 곱할 거면 어떻게 곱할 거냐면 얘랑 얘랑 곱하세요. 그리고 옆으로 갔죠. 얘는 아래로 가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둘 곱하고 얘네 둘 곱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일행 일려에 있는 수열이 행렬의 성분이 되는 거예요. 몇이야?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얘랑 얘 곱하시고 얘랑 얘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몇이야? 0. 얘는 얘네 둘 얘네 둘 이렇게 몇이야? 4. 얘네 둘 얘네 둘 몇이야? 1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하는 방법이 어떻게 곱하는 거라고? 여기 행을 보면 여기 열. 자 그러니까 곱했을 때 얘가 행 여기가 열 이렇게 되는 거야.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이렇게 곱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분을 적어주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만 만약에 내가 순서를 바꿨어. 그러면은 2, 0, 0, 1 곱하기 1, 0, 2, 1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가보자.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할 거야. 몇이야? 2.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할 거야. 몇이야? 몇이야? 0이죠 0. 맞죠? 또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할 거야. 몇이야? 2죠? 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할 거야. 몇이야? 1이죠? 자, 뭐 하는 거야? 난 지금 여기 A, B라고 계산하는 거거든. 얘는 뭘 계산한 거야? BA를 계산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A, B랑 BA랑 지금 같아달라. A, B랑 BA랑 같지 않아. 됐니? 그럼 니들이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배운 게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곱셈 법칙이야. 예를 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몇이야?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잖아. 근데 이게 사실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거든. A 플러스 B의 제곱을 쓰라 그러면 이걸 쓰라 그러면 뭐라 적어? A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써줄 거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실수책에서 여기가 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바뀌어도 같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니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EAB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맞지? 근데 이제 뭐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어주는 게 맞겠지. 그리고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만약에 니들이 제곱을 했어. 그럼 이제 그때 뭐라고 적는 게 맞는 거라고?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D 제곱 이렇게 적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셨나요? 물론 더하기 빼기도 그러면은 교환법칙 성립할까 안 할까? 걔네들은 돼요. A 플러스 B, B 플러스 A는 같아요. 왜? 더하기는 괜찮거든? 근데 곱하기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A, B와 BA의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A 플러스 B와 B 플러스 A의 교환법칙은 성립을 합니다. 됐나요? 또 그러면서 뭐 더하기 설명 안 해죠. 그냥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곱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물론 요건 요즘 너희들 중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뭐가 있냐면 n 곱하기 n 행렬이야 만약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n 있죠? 얘가 연결고리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올 행렬이 만약에 뭐 a 곱하기 b 행렬이야. 그래서 이 두 행렬을 만약에 곱할 거야. 그러면 무슨 조건이 걸리냐면 m하고 n이 같아야지 곱하기가 성립돼. 이건 내가 살짝 들고 다시 이야기해 줄 건데 이건 기억하고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a랑 n이 같아야지. 같아야 뭐 할 수 있다? 곱할 수 있다. 요건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필기 한번 해봅시다. 노트에다 막 쓰세요. 안 갖고 다니면
시간에 네가 도현이랑 떠들고 있을 때 아니라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 자, 찍어도 될까요? 아직인가요? 와. 우리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말고 이제를 알겠어. 왜 신발을 꺾었어? 왜 신발 꺾었어? 뭐야? 아침 하게 나오네. 빨리 제대로 신어야 돼. 아니 뒷국을 왜 근데 밟고 사는 거야? 이거? 왜 꺾어 신고 사는 거야? 이렇게 너무 귀찮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지? 슬리퍼를 신고. 네? 슬리퍼를 신던가. 스트레스 안 하시냐? 샌들. 샌드도 안 하시냐? 크록스. 크로스는 신지. 그럼 크록스 왜 안 신고 그거 신지? 네? 왜 신었어? 크로스 제가 다 알아서 하시죠.
미끄러워. 집까지 보내줘야지. 또 새벽에 놀자. 또 새벽에 놀자. 저 어제 그 농구에서 4시간 몇 분 넘는 거 있었어요. 놀지. 새벽에 나가서. 네. 스카는 나오고. 해성이 요즘 공부하고. 너는 새벽 몇 시까지 오고? 날 시작하는 게 좋을 거야. 이번 식으로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 인체도 점점 있어. 맞지? 합숙을 할까? 쌤 집에서 다 같이 와서 잘 내줘. 얘들아, 다 같이 와서 한 5시간씩 공부하다가 1시간 자고 학교 가볼래? 쉬어도 되니? 너네 그때서 안 하더라. 띄울게. 하나도 안 자는 거 같고 나도 숙제하고 뭐하니 도대체. 뭐하고 있니? 웃을 일이 아니야 자신야. 아직까지도 그 간단한 질문에 답도 못하는 게 맞아. 우리가 경험치를 지금 2주째 하고 있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행렬의 곱 이야기를 해볼 건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배는 우리가 바로 계산해야죠. 실수배는.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뭐 a 곱하기 k, b 곱하기 k, c 곱하기 k, 뭐 d 곱하기 k 아니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k를 앞에다 빼놓고 a, b, c, d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됐지? 근데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냐면 a, b, c, d를 써놓고 K를 뒤에다 빼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교환법칙이 안 된다고 한 거는 행렬끼리 곱하는 게 교환법칙 성립을 안 하는 거지. 단순히 실수를 곱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괜찮아. 걔까지는 괜찮아.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 다시 돌아보자. 내가 뭐라고 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 곱하기 2의 행렬이야. A, B, 뭐 C, D야. 근데 여기 있는 게 뭐 E, F야. 이렇게 해서 따져. 그럼 내가 일행 써놓고 여기서 이렇게 곱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있어? A는 뭐야? 누구랑 곱하면 2랑 곱하면 되잖아. 근데 B는 누구랑 곱해? 곱할 거 있어? 없어? 없죠. 다음 행렬도 마찬가지고 다음 열, 다음 행렬 다 봐도 안 되겠죠. 이런 거 곱하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m 곱하기 n 행렬이랑 만약에 곱하게 될 거라면 여기가 n 곱하기 뭐 k 행렬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연결고리가 연결돼야 된다고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근데 다시 보니까 위에 있는 이 행렬은 어때?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2 행렬이야. 얘는 1 곱하기 2 행렬이야. 그래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눈치껏 한번 바꿨어. A, B 하고 여기 C, D 이렇게 바꾸고 여기가 E, F 이렇게 바꿨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 곱하기 얘 돼? 안 돼? 얘 곱하기 뭐 얘 곱하기 얘 돼? 안 돼? 되죠? 그럼 뭐야? 한번 계산해보자. 1행 1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지. 몇이야? 뭐 AE 더하기 BF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겠지. 다시 2행 1열 이렇게 계산되겠지. 됐니? 몇이야? 뭐 CE 더하기 DF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맞아 아니야? 이거 여기다 써야 돼, 여기다 써야 돼. 내가 지금 쓴 게 맞아 아니면 이거 옆에 있어야 돼? 찍지 말고 생각해.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여기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행.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2행 1열 이렇게 얘기했잖아. 2행 1열은 여기야 여기야? 여기 있는 게 맞잖아? 여기 있으면 1행 2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됐어? 확실하게 된 거 맞아 아니야? 됐지? 그래서 다시 얘기한다. 여기가 뭘 의미하는 거라고? 행. 여기가 1열.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줄이니까 2행 1열 이렇게 오는 거라고. 2행 1열은 여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라고. 그럼 얘는 계산이 되잖아. 이유가 뭐야? 2 곱하기 2행렬인데 여기가 2 곱하기 1행렬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나와? 2 곱하기 2행렬이 나오죠. 그래서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 m 곱하기 n행렬하고 m 곱하기 k행렬이 만약에 만났어 곱하기로 그럼 n행렬씩 떼세요. 그냥
n 떼세요. 그럼 뭐 나와? m 곱하기 k 행렬이 만들어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되는 거잖아. 2랑 2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잖아. 이 떼라고. 그럼 뭐 만들어주는 거야? 2 곱하기 2 행렬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래서 제발 기억해야 되는 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니들이 하는 곱셈 법칙들은 전부 다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외울 수 있었던 거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 뭐 a 세제곱, 뭐 3a 제곱 b 이렇게 나오는 것들 있죠? 그거 그렇게 안 나올 거다 분명히. 뭐 a 제곱 b, 뭐 a b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는 행렬에서는 안 된다. 행렬에서는 교환법칙 기본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줘야 돼.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가 있냐? 그러면 성립할 때가 있어. 근데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해. 정말로. 행렬은 딱 두 가지만 니들이 알고 있으면 돼. 어차피 용어 정리 이미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뭐 곱했을 때 교환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곱했을 때 본인 스스로를 만든 행렬이 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단위 행렬이다.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행렬 파트의 문제들은 웬만한 건 다 끝나. 자, 다시 단위 행렬. 알파벳은 2.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1, 0, 0, 1 정사각 행렬로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아니면 3 곱하기 3 행렬도 있죠. 그러니까 정사각 행렬이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얘는 정사각 행렬에 그리고 엔드 모양이 이렇게도 가능해요. 뭐야? 1행 1열, 2행 2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1행 1열, 2행 2열, 3행 3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같은 행렬이면은 만약에 뭐 a 곱하기 a의 성분이 뭐 한다? 몇으로 나와야 된다? 1로 나오고 남은 i의 성분, 나머지 성분이 몇이 나온다? 몇이 나오고 있어? 0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사각 행렬이면서 대각선으로 1이 나오면서 나머지 행렬들은 전부 다 뭐가 나올 때? 나머지 성분들은 전부 다 뭐가 나왔을 때? 0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 아이의 행렬을 뭐라고 부른다? 단위 행렬 2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저 아이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본인 스스로가 나오게 돼요. a 곱하기 2를 했어. 그럼 뭐가 나와? 본인 스스로 a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2 곱하기 a를 했어. 만약에 그럼 뭐가 나온다? a가 나온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당연스럽게도 뭐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교환 법칙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성립한다. 자, 여기서 주의점을 하나 던질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돼. 만약에 a와 b를 만약에 곱했어. 근데 만약에 a가 나왔어. 그럼 b는 단위 행렬일까? 이건 아니야. 얘는 맞아. a랑 2를 곱했더니 a가 나왔다. 이건 맞아. a랑 2랑 곱하면 a가 나온다는 맞는데 얘네들을 곱했을 때 a가 나왔다고 해서 꼭 b가 단위 행렬일 필요까지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단위 행렬 2는 수책에서 누구랑 비슷한 아이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1하고 같은 역할을 1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 좀 중요해. 1이랑 같은 역할을 해. 그래서 너희들이 얘를 볼 때 항상 저거를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행렬을 볼 때 어떻게 보여주면 되냐면 오메가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어야 돼. 허수 같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다가 단위 행렬이 되면 그게 뭐가 된다? 1, 숫자 1의 역할을 한다. 그럼 쌤 저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야. 오메가라는 애가 1이랑 엮이는 문제가 있지. 그게 뭐야? 주기 문제. 오메가의 세제곱 몇이야? 1이 나올 수도 있고 오메가의 6제곱이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오메가의 뭐 40제곱을 구하라. 그럼 그 직접 니들한테 40제곱 하라는 거야? 아니잖아. 그거 무슨 문제야? 주기로 따져서 가라는 문제인 거잖아. 그럼 행렬 문제도 그런 문제가 꽤 심심치 않게 나와. A의 40제곱 이런 거 나와. 그럼 저기서 볼 때 뭘 보는 거야? 저거는 오메가 문제 같은 거. 그래서 언젠가는 단위 행렬 누가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그럼 거기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제곱하고 세제곱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주기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단위 행렬은 정말 중요해.
영행렬은 내가 안 적었는데 영행렬은 그냥 아시죠? 뭐야? 모든 성분이 전부 다 뭐면 되겠어? 0. 그럼 영행렬은 아무리 어떤 숫자랑 곱해도 다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 영행렬. A 곱하기 그의 영행렬 뭐야? 영행렬. 영행렬 곱하기 A 몇이야? 영행렬. 이렇게 다 된다는 이야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걔는 숫자에 의해서 누굴 따질 수밖에 없어? 얘는 0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럼 개념이 끝이에요. 이렇게 버리면. 개념 보면 끝이에요. 뭐 분배법칙 성립한다. 내가 유일하게 안 되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지. 다른 애들은 다 성립합니다. 분배, 결합 이런 애들 성립해요. 괜찮아요. 그래야 돼. 근데 딱 요거 오늘 방금 얘기한 강조한 거 3개. 뭐 단위행렬 그리고 교환법칙 그리고 단위행렬은 누구 취급? 1취급. 요 3가지만 기억하면 행렬 문제들은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들이 알다시피 지금 범위가 어때요? 학교 시험 범위가 만만치 않게 빡세요. 방정식 들어가죠. 함수 들어가죠. 그쵸? 경우의 수에 행렬까지 들어가요. 그럼 행렬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행렬이 그래서 약간 먹어줄 수 있는 파트가 나오는 거죠. 옛날 걸로 생각해보면 곱셈 공식 어렵지 않았잖아요. 거기 약간 먹어주는 파트였잖아요. 그래서 먹어주는 그래서 여기는 약간 힘 빼고 공부합시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스텝 1 지금 당장 끝내세요. 알겠죠? 스텝 1 바로 시작해서 끝내버릴 거고 하면서 일단 각 유형 첫 번째 문제들을 먼저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각 유형 첫 번째 문제들을 계속 풀어. 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그렇게 하고 넘겨야 돼. 근데 하다가 몰라. 그러면 오케이 다음 문제 풀고 해야지. 그거 안 돼. 하고 막히면 그냥 바로 바꾸는 거야. 왜? 이건 어쨌든 개념 문제 풀이반이니까 지금 바로 바꿔야 돼. 알겠지? 행렬을?